그 다음 또 봤을 때 또 착과가 돼가지고 과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위에 보셨을 때 또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럼 더 위로 갔을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많이 맞춰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총체벌레는 이제 그 바이러스의 이제 주 매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고추농고에 나와 있는데 일반 노지구처가 아니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고추밭입니다. 여기는 그 시설하우스로 재배를 하시다 보니까 정식일이 되게 빨랐어요. 3월 4일날 정식을 하셨고, 정식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작은 모종을 가지고 와서 정식을 하다 보니까 키가 많이 클까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크죠. 제 키가 이제 190인데 벌써 제 가슴 윗선까지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 방아다리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보통 수확을 잘 안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마디에서 수확을 하시는데 지금 1차 수확이 끝났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마디까지는 지금 수확을 하신 상태예요. 그러면 일단 첫 물은 수확을 하셨고요. 중요한 부분이 그 다음 수확할 단계가 또 이만큼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 또 봤을 때 또 착과가 돼가지고 과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위에 보셨을 때 또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럼 더 위로 갔을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많이 맞춰 있잖아요. 지금 얘 생장점 기점으로 이 밑으로는 한 물, 두 물, 세 물, 네 물, 앞으로 네 물까지는 수확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농가분들이 뿌리 관리가 잘 안 되시면 나온 특징이 이만큼 수확량을 하지만 그 다음에 꽃이 안 보이던지, 꽃이 보이면은 이 신초 쪽에서 꽃몽오리가 안 맺혔던지. 고추 같은 경우는 연속 착과작물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다 이루어져야 지금부터 작기가 끝날 때까지 수확량을 꾸준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시는 게 환경 부분도 많이 배제를 못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뿌리 관리가 잘 되다 보면은 뿌리 활착이 좋아져서 양수분을 주기적으로 잘 당겨주다 보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을 보실 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고춧가루를 내는 그런 품종이 아니고 생으로 파는 청양고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가 작은 건데 청양고추 계열 중에서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쁘게 잘 키운 거예요. 청양고추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룬 게 농가분이 관리한 관리 체계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런 토양 조건에서 PB6고 테라가드를 쓰셨기 때문에 이런 건전하게 키울 수 있는 고추를 기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PB6 같은 경우에는 주 미생물이 그 바실러스 게모케시스라는 미생물인데, 얘네들 같은 미생물은 좀 열매지에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토양에서도 굉장히 그 활력이 굉장히 좋은데, 열매지 같은 경우에서도 활력이 똑같이 발현이 되고 있어요. 염도에 따라서 사는 미생물도 좀 차이가 있는데, 게모케시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경에서 극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실러스 게모케시스 같은 경우에도 생활사가 뿌리 근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 근권에서 생활한다는 거는 뿌리에 바이오필름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외부 환경에 대해서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유해균이 들어오는 거 좀 억제를 해주고요. 또한 양분 공급도 원활히 해주다 보니까 지금 고추 생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염도액이 높은 토양에서 또 같이 들어갔던 테라가드 같은 경우에는 투쓰리 부탄 다이올이 들어가 있는데, 식물이 좀 저항성을 길러주는 부분이 있고, 또 요 안에 농민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식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식산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토양 개량에 효과가 있다는 거. 점적으로 이걸 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개량은 못 된다 하더라도 이 뿌리 근권 쪽으로 토양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작물 뿌리가 좀 더 활착을 더 잘하게끔 유도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바뀌는 점, 토양의 겉에 그 하얗게 묻어 있는데, 이 하얀 거는 어떤 유해균들이 아니고요, 비료입니다. 기비를 주시던지 아니면 비료물 주시던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은 지상부에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증발을 하게 되는데, 물은 증발은 하고 같이 있던 이제 비료가 표면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데들이 문제들이 염류장애에 대한 문제를 좀 안고 사시는데, 이 농가 같은 경우에도 전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염류장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작물 생육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토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점토가 아니고 약간 사질토에 가깝습니다. 사질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염류가 예를 들어서 5가 나온다 했을 때 염류에 대한 피해를 더 많이 타요. 사질토 같은 경우는 이유는 유기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점토 같은 경우에는 물 빠짐은 나쁘지만서도 이 유기물 함량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염류에서도 버티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농사 짓기에는 고추로 봤을 때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통 농사를 지면은 이 정도까지 키울 수 없을 뿐더러 이 층어리가 좀 많이 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정식을 하시고 나서 농가분들이 보통적으로 밝은제 이런 제품을 많이 쓰시죠. 근데 여기 농가가 올해 선택했던 거는 PB69 테라가드를 선택을 해서 넣으셨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좀 키가 크고 이쪽은 좀 키가 작은 경향이 있는데, 이걸 또 보시는 분들도 오해를 하시겠죠. 한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건 해의 영향입니다. 동쪽에서 먼저 해가 뜨게 되면은 이쪽이 해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이 더 성장이 좋고요. 이쪽은 아무리 해를 덜 받기 때문에 좀 더 처진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제품이나 농가분의 뭐 재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광량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날씨가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으면 이제 마그네슘제를 많이 처리를 하세요. 알라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알라비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오알라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오알라 같은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은 광합성을 촉진을 시켜주는 물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같은 강을 받더라도 10% 20% 더 증진을 시켜줍니다. 광합성 함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연면 시비로. 그래서 저는 마그네슘 굳이 쓰시지 마시고 알라비 쓰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날이 흐려지는, 오늘같이 날이 이렇게 흐린 상황이 됐을 때는 무조건적인 사용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고추를 보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수확하는 포인트도 있고요. 또 하나 보실 포인트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성장한 부분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못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못 올라온 부분이고요. 또 여기는 또 잘 올라왔고, 또 여기도 잘 올라왔고, 또 중간에 보게 되면은 또 안에서 이렇게 가려진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100% 올릴 수는 없어요. 초기에는 똑같이 크다가 나중에는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쌍둥이가 있고 새쌍둥이가 있고 이랬을 때 똑같이 먹을 수는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저희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사람인지라 키우는 방식이 똑같을 수가 있지만 자연계에서는 결국 강한 놈이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추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앗다리에서 이렇게 두 줄기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더 강한 놈이 버티고 올라가고요. 약한 놈은 이렇게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모든 고추 농사를 짓는 농가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한 주에 이렇게 올라온 이 강한 줄기들이 5개 이상만 유지가 되면은 그분 농사를 굉장히 잘 지은 겁니다. 그럼 한번 여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주입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그리고 마지막에 5개. 이렇게 5개 정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농가분이 뿌리 관리를 잘 하시면서 뿌리 관리뿐만이 아니고 이 비료 관리도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뿌리 관리, PB69 테라가드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지만 그 추후에 이 비료 관리를 잘 못 하시게 되면 이런 결과를 못 만들어 내시거든요. 고추는 타작물하고 좀 틀리게 약간 그래도 질소기가 좀 강하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뿌리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 비배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올라오는 강한 줄기들이 5개 이상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1차적인 거는 뿌리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비료 관리, 그 다음에 자연광이겠죠. 자연광은 광합성이 올해처럼 좀 부족한 경우에는 알라비를 좀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파리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만들어져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수확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고추들이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핀 고추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애기들, 이제 꽃봉오리 맺힌 고추들이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꽃 모양이 이제 일반적인 고추 하우스에 비해서 꽃 모양이 더 이렇게 활짝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지금 PB69와 테라가드를 처방한 이후로 뿌리부터 꽃까지, 꽃 모양까지 활짝 펼쳐질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시다 보면은 총체벌레 약제를 처방하실 때도 약제가 꽃 안까지 더 호복하게 묻기 때문에 총체벌레 방제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SB 성보에서 그 에스페로라는 제품이 지금 총체벌레 방제 약제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에스페로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은 총체벌레에 가장 효과적으로 방제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체벌레는 이제 그 바이러스에 이제
주 매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가분들도 이미 많이 알고들 계실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총체벌레에 대한 방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스페로라는 제품을 강력하게 권장드리는 부분입니다. 고추에 총체벌레가 문제가 되는 해충 중에 하나인가요? 네, 총체벌레는 그 바이러스의 이제 매개체가 되다 보니까 총체벌레 방제가 안 되다 보면은 아무리 바이러스 내병계라는 품종을 쓰시더라도 총체벌레 방제가 되지 않는다면 바이러스의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총체벌레 약제 방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고추를 많이 정시에 들어가셨는데 초기 냉해 때문에 고생하신 농가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냉해가 풀리고 지금 이제 성장에 일어서고 있는데, 다들 올해 고추 농사 성공한 농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또 이 비대기 관리 또 그런 방법이 또 차후에 있으니까 또 차후에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또 농가분들께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